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진짜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보고. 네, 평생 아들, 딸 뒷바라지 하셨던 엄마도 마음속에 이 불같은 열정을 품고 계셨구나라는 걸 딸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성 10명 중 9명이 그렇게 대답한 나라가 있다는데요. 한국은 아니고요. 영국이랍니다. 1947년에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여성을 선택한 비율이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는데요. 그 사이 자신의 일을 하는 여성도 늘고 그만큼 여성이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 몇 %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 남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월 17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양희은과 김규리가 함께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10시 16분입니다. 그나저나 어젯밤에 달 보셨어요? 무슨 달이 그렇게 큰지 우리 스태프분들 보셨어요? 정말 크고 환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수간만차가 최대치에 이른다고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시간 줄여서 오늘의 중심입니다. 자,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자,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로 확인합니다. 캔디요.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서 사랑을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요. 10살, 11살 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TV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동네에 부잣집 오빠네 집에 이렇게 모여서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재미있게 여러 친구들과 함께 떠들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달려라 코난이요. 9살, 10살 같은데요. 그 모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신났던 기억은 나네요. 그 시간만 행복했어요. 제가 첫째고 동생 둘하고 셋이 같이 봤습니다. 요즘에 만화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좀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거라 그런지 몰라도 좀 뭔가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이번 주 주제 만화입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만화를 여쭤보니까 캔디와 코난 얘기를 하셨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이건 거의 많이들 기억하시고 어릴 때 한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꼭 어린이의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다들 그때 모여들었던 캔디의 남자 안소니 테리우스 생각도 납니다. 그뿐인가요?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는 우리 건 아니었습니다만 짱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굉장히 많았죠. 개구리 소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여러분 가장 재미있었던 만화 영화 뭐가 있으세요? 종이로 된 만화책 얘기도 괜찮습니다. TV에서 보던 애니메이션 만화도 좋습니다. 만화와 관련된 얘기를 주시면 되는데 가장 재밌었던 거. 오늘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문자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만화, 만화책 혹은 만화영화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45 열어둡니다.
H.O.T예요. 캔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카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랑 잠깐 말씀 중이었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이제 문자를 벌써 많이 주셨어요. 만화 얘기를 했더니 일단 0214님은 여는 말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다음 생에는 당연히 남자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자로 47년 살아봤으니까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8989님은 자유로의 안개가 자욱해요. 안전거리 유지하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6251님도 다시 태어나도 여자 하셨습니다. 3371님 만화 검정고무신 얘기하셨고요. 5721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TV는 그 후에 그 전에 라디오로 매일 성우가 들려주던 마루치 아라치 생각이 나요. 마루치 아라치 생각. 이야, 정말 전설의 마루치 아라치. 저는 듣진 못했고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효과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살짝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1804님은 피구왕 통키요. 피구공에 불꽃 마크 그려놓은 배구공 하나씩 다 있었어요. 7770님 만화하면 꺼벙이었죠. 만화방에 다음 호가 나오길 기다리며 생쥐 드나들듯 만화방을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만화방 얘기하니까 저도 오레스의 창, 프렌드 이런 거 열심히 보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무협만화는 커서 봤습니다. 8322님 맥한더브요. 그때 저희 집 TV가 흑백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주시네요. 제가 오늘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 문자 주시면 돼요. 샵 0945 우물정 0945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마련된 당신이 주치 곧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당신의 전성기온을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주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최고의 갱년기 골다공증 전문의 중앙대병원 산부인과의 박형무 교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중앙대학교 박형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너무 바쁘신데 네. 저희가 엄청 졸라서 네.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골다공증 얘기를 너무 네네. 못했어요. 네네. 오늘 골다공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교수님께서 이 골다공증을 두고 조용한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셨다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근을 잘라보면 구멍이 생기듯이 구멍이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뼈에 생기는 이제 병이죠. 네. 그래서 뼈는 우리 그 몸에서 한 200개가 넘어요. 네. 200개가 넘고 몸의 체중의 약 15%를 차지하는데요. 이 뼈의 구조를 보면은 뼈가 3분의 2는 무기질로 돼 있고 3분의 1은 유기질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기질 중에 제일 잘 아는 게 칼슘이죠. 네. 이 사람 몸의 칼슘의 99%는 뼈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무기질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데 피부 뼈 이런 거 다 콜라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 피부가 얇으면은 뼈도 얇다. 이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제 뼈가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뼈가 단단함이 약해져 가지고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 우리가 이제 그 골절이 되기 쉬운 상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그맣게 우리가 충격이 가도 뼈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네. 자기 키만 한 높이에서 넘어져서 부러지면은 네네.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뭐 높은 빌딩에서 넘어지면 어느 사람이 다 뼈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그죠? 네. 자기 키만한 높이에서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면 골다공증이다. 그런데 아하. 이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로 돼 있고 네. 뼈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현상은 넘어져서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네. 넘어짐을 방지하면은 뼈가 부러지는 걸 예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넘어진다는 되고. 거는 예, 조심도 하지만 네.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시는 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근육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군요. 이제 이 골다공증은 생기기 전까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러요. 아. 그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르고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건 이게 고혈압이죠. 고혈압은 더 위험하고 골다공증은 조금 덜 위험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꽃이 와서 자기를 이제 파괴시킨다. 그래서 조용한 도둑이다. 그러는데 골다공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혈압 하는데 고혈압이 생기면 중풍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중풍이 돼서 맞아요. 넘어지잖아요. 네네. 이 고혈압에 해당하는 게 골다공증이고 네. 이 중풍에 해당하는 게 골절이에요. 아. 그러니까 골절로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골다공증은 골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프거나 아무런症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게 지내죠. 네. 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쉽게 관가하고 예, 뼈가 부러져서야 처음으로 아는 경우가 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네. 그럼 골다공증이 빈발하는 연령층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연령대별로 네.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겠죠? 이게 있잖아요. 골다공증은 여자 병이거든요.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남자가 걸리기는 하지만 네. 여자가 거의 한 80%고 그다음에 남자는 한 20%쯤 돼요. 아니, 4대 1의 왜 비율인데 그렇습니까? 이 골다공증이 사실은 그 대부분이 폐경기성 골다공증이에요. 지난 시리에 말한 네. 거예요. 폐경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 폐경기라는 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남자는 그런 기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생기고 여자들은 모든 사람이 폐경기를 겪기 때문에 폐경되고 나서 첫 5년 동안에 뼈가 제일 많이 녹아요. 1년에 약 3 내지 5%씩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씩 계속 녹아서 일생 뼈가 녹죠.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주 그 골다공증에 취약한데 반해서 남자는 아주 그런 폐경이라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남자는 뭐 90세까지 한 20%밖에 안 녹아요. 그런데 여자는 거의 한 35 내지 40%가 녹는다 그러죠. 그래서 50세 이후에 여자를 갖다 이렇게 모아보면은 그 골다공증의 빈도가 약 30%쯤 돼요. 그리고 세상에. 골다공증 전 단계를 갖다 골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골감소증 여성이 약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골다공증 이후에 정상인 사람은 2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폐경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고 노화가 됨에 따라서 점차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때문에 여자가 약 한 39%가 일생에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3분 정도에 한 분씩 네. 뭐 이러저러한 일로 뼈가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남자는 이것보다 3분의 1이 적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이 병이라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병이고 뭐 폐경하고 관계가 있고 그래서 네네. 남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좀 괜찮은데 남자들도 보통 한 65 내지 70세가 되면 보통 노화가 되어서 같이 이제 남녀 공이 한 70세 넘으면 같이 뼈가 이제 부러지죠. 궁금한 게 네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에게 주는 영양분 때문에 내게 빠져나간다라고 네네. 생각할 것 그 같은데 칼슘이 좀 부족해서 생긴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일생 동안에 제일 많은 거는 역시 폐경입니다. 딴 여러 그러면 가지 출산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네, 크게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노부부만 사신 댁들 많은데 네네. 저 남자 어르신들께서 많이 도우셔야 되네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사실은 이런 그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게 폐경 그 시기부터 어쩌면은 그 전부터도 사실 필요하지만 특히 폐경 때부터는 아주 신경을 써서 이제 이 골다공증 관리를 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폐경기가 되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골다공증이 있나, 내가 뼈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한번 네.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복잡합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네, 할 때는. 간단하죠. 누워서 이렇게 찍어보면은 네. 뼈의 수치가 나오죠. 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 내지 30세 때 뼈가 제일 많아져요. 네. 네. 제일 많아지는데 이 제일 많아질 때 뼈를 100으로 가상해서 잡으면은 그 네. 우리나라에 통계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밀도가 가장 튼튼하다는 거죠. 네. 골 밀도가 골 양이거든요. 네네. 그게 25 내지 30대 제일 많아져요. 예. 이때보다도 한 10%가 녹아서 없어지면 네. 이걸 골감소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25% 이상 녹으면 골다공증이세요. 아이고, 저런.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젊었을 때보다 4분의 1 이상 뼈가 녹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요거는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23%가 녹아오면은 골다공증은 아니시죠. 그렇지만 뭐 25%가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그런 거고 내가 몇 퍼센트의 뼈가 녹아 있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습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여성하고 우리나라 여성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골다공증이 흑인보다는 많고 네. 백인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아시아노존에는 거의 비슷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골다공증을 처음 정의할 때 그 골다공증이라는 게 폐경기 여성의 처음 초창기에 정의할 때는 네. 약 30%가 되도록 잡아놨기 때문에 네. 예. 거의 어느 나라든지 골다공증은 약 폐경기 여성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흑인은 왜 덜 합니까? 그건 체질적으로 아마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리고 이 골다공증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거의 한 7, 80%가 유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뼈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소위 통뼈 집안에 태어난 게 사실은 최고예요. 뼈대 예. 그런데 그걸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되고 누군가는 좀 더 더딘 나이, 늦은 네네네. 나이에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뭐랄까 가속하게 하는 더 네네. 빨리 오게 하는 원인이라든가 혹은 더 늦출 수 있는 방법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폐경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조기 폐경, 40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 네네. 그리고 45세 이전에 폐경이 된 사람, 이런 폐경, 이런 사람들 관계가 있고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무월경이 오래 지속되는 이런 병이라든지 무월경을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골다공증이 빨리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안 하고 날마다 앉아서 뭐 일을 한다든지 예. 운동하기를 싫어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골다공증이 굉장히 걸리기 쉬운 빨리 거죠.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도 굉장히 나쁘다고 돼 있어요. 그 담배는 원칙적으로는 한 깨피도 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가급적 네. 끊으라고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체중이 적은 사람들, 네. 저체중인 사람들도 골다공증의 이제 위험인자죠. 그렇군요.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갑상선 약을 먹는다든지 예.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들이죠. 그렇군요. 예.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 여성들이 심하게 다이어트도 하니까. 아주 심한 다이어트는 네. 그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 저 체중을 만들면 그 위험 인자라고 그럼 말씀드리지 드물지만 않습니까? 젊은 여성에게도 네, 올 수 네, 있습니까? 네, 네, 폐경과 젊은- 상관없이도?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골다공증에 대한 질문들이 와 있습니다. 2089님. 저는 30대에 자궁 적출로 젊은 나이에 폐경이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골다공증이 더 심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네. 예. 네.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폐경이 빨리 된 사람은 가장 위험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궁을 드러냈을 때 자궁만 드러낸 경우에는 이 네. 난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월경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네. 한번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호르몬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 호르몬이 빨리 끊어졌으면 그건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은 폐경기성 골다공증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 호르몬 요법이 제일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아. 1차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예. 8472님. 단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 골다공증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 단 음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짠 거를 먹으면 네. 그 소금이 나갈 때 이 칼슘을 같이 배설해 나가기 때문에 너무 짠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짜지 않게 먹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렇군요. 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우리가 식사할 때 특히 칼슘이 뼈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무기질이죠. 그래 칼슘은 우리가 하루에 50세 이상이 되면은 그 골다공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800 내지 1000ml를 먹도록 돼 있어요. 네. 예. 그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폐경기가 된 여성하고 50세 이상 된 남성은 골다공증을 상용으로 권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식단이 한 6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한 400 정도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영양제로 섭취를 하라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섭취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병이 증가한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칼슘의 섭취는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000에서 1200ml 이상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너무 말씀 과한 것도 800. 나쁘고, 네. 너무 과한 것도 나쁘고, 너무 적은 것도 나쁘다. 식단에서 충분히 먹으면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유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마시는 걸 크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0074님. 엄마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직 폐경 전인데 예방 차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요? 폐경 전에 있는 분들은 그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네네. 그리고 폐경 전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골다공증이라는 그 진단은 폐경기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폐경 전에 있는 분들은 골 밀도를 찍어서 자기 나이 또래하고 비교해요. 자기 나이 또래보다 20%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네네. 뼈가 딴 분보다 많이 녹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요하죠. 네. 그렇군요. 2741님. 나이 들어서는 우유 마시지 말라고 하던데요. 저는 오히려 더 잘 챙겨 먹는데 괜찮을까요? 네. 이게. 우유 안에 뭐 지방 이런 게 많다라고 해서 고지혈증 있는 분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지방이 좀 작은 그런 거를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품 이런 것들이 칼슘에 제일 많은 보고죠. 역시 멸치 같은 것도 그렇지만 유제품이 아주 좋은 칼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앞서 우리 뼈의 3분의 1은 유기질, 그야말로 칼슘이고 3분의 2는 무기질이라고 하셨죠. 네네. 콜라겐. 네네. 근데 콜라겐이 많은 음식들을 좀 먹어줘라라고 얘기합니다. 뭐 닭발이라든지 우족이라든지 족발이라든지 콜라겐은 발족이네요. 네네. 콜라겐 꼭 먹는다고 콜라겐이 거기에 가서 붙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네네. 그렇군요. 그냥 네. 마음의 위안일까요? 네네. 그렇군요. 자, 이제 치료와 예방에 관해 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는 앞서 뭐 폐경기에 이르면은 호르몬 치료가 첫 번째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혹시 골다공증이 딱 결정이 되면 이게 판단이 되면 호르몬 치료 외에도 다른 뭐 걸 여러 접근합니까? 있죠. 네. 우선 그 골다공증 치료는
그 일반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두 개 나눕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네. 일반적인 치료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든지 없든지. 네네. 거기 아까 말씀드린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 네.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그다음 낙상 방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세요. 비타민 D는 햇빛 많이 쬐면 네네. 안 먹어도 네네. 된다면서요. 햇빛을 많이 쬐면 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햇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치가 비타민 D가 결핍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햇볕이 딴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햇볕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한강에 나가 보시면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예, 예. 온 얼굴을 다 네네네. 가리시고 너무 가리시는 그래서 거 너무 아닌가. 가리는 게 좋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그 백하 계곡이라고 아주 네. 더운 지방이 있는데 거기는 덥기 때문에 옷을 칭칭 감고 있거든요. 네.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타민 D 결핍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햇빛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에 노출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맨살이 노출되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일에 노출되는 게 싫다 그러면 비타민 D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네네. 이 약물 치료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다든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이제 하는 그런 치료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옵션으로 되는 거죠. 이런 네. 치료인데 이 골다공증 약제는 뼈를 만드는 게 있고 뼈를 녹지 않는 약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얼른 생각해 보면 그건 뼈가 당연히 만들어지는 약을 먹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네. 이 뼈가 만들어지는 약은 뭐 종류가 한두 가지 정도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한 달에 한 70만 원, 6, 70만 원 이러기 때문에 약값이요? 아직도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군요. 뼈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권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드시는 약들은 골 흡수 억제제예요. 뼈가 녹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약들은 뼈가 녹지 않는 약들인데 이런 약을 쓰시더라도 한 5년까지는 뼈가 계속 좋아지죠. 그런데 뼈가 녹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미루면 나는 이제 50대면은 뼈가 많이 녹을 테니까 미리 먹어둬야지 이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골다공증이 예방의 개념인데요. 네. 이 예방약으로 제일 처음 쓰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아. 그런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오래 쓰다 보면 유방암이라든지 네네. 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오래 쓰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쓰시다가 또 이런 위험성이 없는 다른 골다공증 약으로 이제 바꾸는데요. 뭐 썸이라고 하는 이런 제제도 있고 조금 복잡한 약인데 네. 비스파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계열의 이런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먹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골다공증 약의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해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 이 약은 뭐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예.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네. 또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맞춰서 지연시켜주는 거죠. 지연. 요거는 지연도 시키고 네. 또 골다공증이 있는 분에서 치료도 되고 예방과 치료가 다 되는 다 거죠.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너무 자꾸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고 네. 뼈를 녹지 않게 하는 약을 일찍부터 먹으면 네. 그러면 좀 네. 오랫동안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아까 말한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하는 이런 약들도 네네. 그 나름대로는 약간씩의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이 약을 아까 말한 제일 많이 먹는 비스파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은 이 우리가 발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네. 너무 오래 먹으면 발치한 부분이 잘 아물지를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임플란트라든지 발치를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경우를 흔히 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이런 약들도 오래 먹으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또 이런 약들은 한 5년 정도 먹다가 네. 뼈가 좋아지면 한 일정 기간 휴약기를 가졌다가 또 먹어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요. 네네. 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끝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네. 그 중년이라고 하는 게 여자분들은 대부분 폐경이
되면서 일어나는 건데 이 폐경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비뇨생식계 위축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한 50세부터 폐경이 들었으면 네. 이런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네. 자기에게 맞는 맞춤요법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당신의 주치 오늘 중앙대학교 박형무 교수 모시고요. 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월. 하지만 할머니와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제일 좋아하시는 만화 영화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요. 4992님, 뭐니 해도 독수리 오영지가 최고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액션물이지만 감동과 모험이 있었어요. 3477님, 슈파 우렁찬 엔진소리 독수리 오영지. 독수리 오영지 좋아하시네요. 2875님, 메칸더브이 생각나요. TV가 없던 시절이라 집에서 못 보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이 봤었어요. 병문안 오셨던 동네 방앗간 할머니가 메칸더브이 로봇을 사오셨었는데 정말 기뻤어요. 2467님도 메칸더브이라고 하셨고 8989님 황금박쥐. 황금박쥐. 네, TV 시청 후 동네 친구와 망토 걸치고 놀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고 4296님은 바로 허영만 작가의 식객입니다. 저도 허영만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셨구나. 5957님, 오늘 유료 문자 비용으로 한 1,000원 쓰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건에 50원인데 한 20개 보내셨어요. 5957님이 쌍문동의 대표 둘리, 명절 대표 만화 머털도사, 엄마가 누군지 궁금한 달려라 하니, 빨간 머리엔 귀여운 소녀, 이상한 나라의 폴, 강아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플란다스에게. 이야, 고맙습니다. 5957님. 잘 받았어요. 4519님, 샤넬의 향기란 많아요. 제 나이 15살에는 왜 그리 재미가 있었는지 많이 빌려다 봤죠. 가정이 어려워 일찍 객지에 나와서 서울 생활하는데 많이 위로가 됐어요. 6251님, 고무신, 따뜻하고 마음이 편한 만화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5957님께 상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5957님 받으셨고요. 7577-1804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이은미의 찔레꽃 준비했어요. 내일도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이익선이었습니다.